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0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희입니다. 이정현입니다. 예, 어제 다들 저희 미디어 탈곡기 들으시고 다들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놀라셨어요. 예, 정준영의 불법 영상물 촬영 공유 사건이죠. 네네. 아, 사건 이름이 참 길더라고요. 몰카 범죄. 네. 관련해서 몰카는 너무 약한 표현이라 그래서 몰카 안 쓰려고. 진짜요? 그러니까 불법 촬영문하고 몰카는 우리는 몰카로 약간 네, 장난처럼 맞다. 느끼잖아. 그래서 되도록 그 말을 안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법 영상물 촬영 공유 사건. 자, 그래서 좀 주춤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나름대로 빠르게 어제 보고서도 어제 또 그 종편 보고서도 냈잖아요. 네. 기사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관련된. 그리고 좀 고무적인 것은 채널 A에서 채널 A 기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결국은 채널 A 보도가 삭제됐다라는 거. 이야, 네.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저 소식 보도에 앞서서 어제 정준영 씨 수사에 대한 저희 뉴스의 보도와 관련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자칫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뉴스에이는 시청자 여러분의 이러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피해자 보호에 더욱 유의해 보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동아일보는 그대로 아직도 있더라. 동아일보 그 기사 있잖아요. 동아일보 기사. 기자들은 뭐 하나요? 지금? 아유, 페이크네 그러면. 페이크는 아니지. 아니에요? 조직이 다르니까. 조직이 다르니까.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그래도 채널 A 기자들은 왜냐면 정도를 봤을 때 사실 동아일보께 더 나쁘거든요. 더 글로 나쁘죠. 더 살살살살 풀어가지고 더 나쁜데 어찌 됐던 간에 그거를 항의할 수 있는 정신이 아직은 그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네요. 그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네. 네네. 불행이 먼저 다쳐서 좀. 네.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사실은 채널 A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완전 약가고 우리 그 저기 보도본부 한라인에서 얼굴 다 공개해버린 그 찌라시의 돈은 그 희생 뭐 피해자라고 찌라시의 돈은 그 사람들의 얼굴을 다 공개하고 이름까지 말해버린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 거기는 그 정도를 봤을 때 이 범죄에 가담한 거지 사실. 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지금 그쪽 그 방송국에서는 그런 뭐 항의를 한다거나 이런 말도 목소리가 없고. 전혀 없습니다. 방심이 뭐라고 할지 한번 두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저희는 다 심의 넣었거든요. 좀 신속하게 심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디어 스크랩 해볼게요. 미디어 오늘 기사인데요. 동아 중앙일보도 기부기관과 기사 거래했다라는 제목의 강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그 공동 캠페인, 그러니까 기부 관련된 캠페인을 하면서도 심지어 돈을 받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도 마찬가지로 했다라는 거예요. 미디어 오늘이 입수한 2014년 이후 사랑의 열매 공동 캠페인 진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동아일보와 채널A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 모금회와 협찬 기사 계약으로 총 3억 8,200만 원을 받았고 중앙일보도 모금회와 1억 6천만 원의 협찬 기사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조선일보였죠. 조선일보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5차례 협찬 기사를 내보내면서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조선일보는 공동모금회와 해마다 1억 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안화 소사이어티 관련 협찬 기사 계약을 맺었는데 본지에 조선일보 본지에 5번에서 7번 정도의 협찬 기사를 실을 때마다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의 모금회로부터 광고료 같이 받은 거죠. 이게 이제 협찬 비용이죠. 협찬 비용으로. 돈 받고 기사를 써줬다는 거죠 결국에. 네, 그런 거죠. 조선일보뿐 아니라 동아와 중앙도 김영란법 시행 후에 공동모금회에 협찬을 받고 기사를 내보냈는데도 지면에 협찬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라는. 그냥 밝히지 뭐하러 굳이 이걸 안 밝히느라고 이렇게 애를 쓸까요? 그렇게 요구를 했을라나? 아니면 기사인 척하는 게 더 좋아서 그랬을까요? 광고인 척하면은 사실은 별론데 기사인 척하면 뭔가 신뢰도가 그래도 올라가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방송도 지금 드러났는데요. 동아일보가 종합편성 채널 A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인 아침경제 골든타임이라는 방송에서도 관련 내용을 7회 보도하는 조건으로 1억 5천만 원의 협찬비가 집행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게 훨씬 많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게 진짜 완전히 운이 없어가지고 어쩌다가 한 게 걸리는 사실. 거거든요. 네. 거의 다 이렇게 돈 받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방송을 믿으면 네.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기가 힘듭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뭐 MBN 그때 잡아냈던 거 그게 뭐 진짜 한 달치 정도의 소식이었는데도 그렇게 많은 협찬이 우리가 이제 그것도 불법적인 협찬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정보가 전보다 훨씬 더 이런 정보들이 이제 공개되고 있거든요. 기업이나 뭐 관공서 이런 데서 어떻게 돈을 집행하고 있는지 사실 공공기관 이런 데는 다 이게 정보공개 청구하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분석하다 보면 언론의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 협찬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계속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 고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많아질 텐데 저희도 이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 저희는 올해 사업으로 이 기사 거래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모니터하고 그리고 이건 사실은 모니터가 문제가 아니고요.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대안 제시 이런 것을 지금 하기로 올해 이제 주요 사업 7대 과제 뭐 이런 걸로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게 발각이 되면 네. 뭐 어떻게 징계를 하거나 제도가 없어서 없어요?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특별하게 그럼 돈 받고 그냥 기사 써도 되네요. 여태까지 드러난 것들은 다 그냥 비윤리적인 관행이라고 얘기했지 한 번도 이걸로 징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뭔가 이거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협찬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밀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아니, 얘기를 근데 하고 이게 있습니다. 제지할 방법이 없어. 누가 광고합니까? 돈 주고 기사 써달라고 하지. 지금 그래서 기사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리바게트 요번에 여기 박수환 문자에 나오는 파리바게트 그 조그만 글자 그거 기사 같지도 않은 짧은 기사 그걸 하느라고 막 1억 줬다 막 1억 1억에 5천 샀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럴 거면 그냥 광고 실지 왜 그러나 하는데 기사로 처리됐을 때 좀 더 공신력 있어 보이고 객관적인 거. 예 같고. 그렇게 보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데. 난리네. 옛날에 가입했어야 했다. 옛날에 가입했으면 언론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을 텐데. 지금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광고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은 옛날이 되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새누리당아 조선일보야 너희도 추악한 공범이 아니더냐 민원연 모니터 공범자 2. 않는다 너희들도 해체해주마 네. 특집입니다. 어제도 공범자였는데 요즘 공범자들이 너무 다양한 공범을 이제 근데 앞으로도 계속 공범자 제가 그랬잖아요. 네. 이 공범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다양한 주제로 공범을 지금 공동으로 이게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쭉 진짜 언론도 짚어볼게요. 문제입니다. 그죠. 오늘은 뭘 하려고 했냐면 뉴스타파가 그 네. 박수환 문자 관련된 보도를 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보도였어요. 울렁울렁했습니다. 네. 그 1월 28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총 8회에 걸쳐서 언론과 기업,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거랑 같은 내용인데 돈 받고 기사 쓰는 거, 이런 검은 카르텔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근두근하는 내용이 터졌는데 그러니까 장충기 문자도 물론 그렇게 많이 보도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장충기 문자는 국민들이 그래도 알기라도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회자됐죠. 네. 그런데 지금 박수환 문자는 터진 지 2달이 지나가는데도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요. 아니 진짜 받아 쓰는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가 실제로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없나? 내 기분에 없나? 뭘까? 이걸 궁금해서 이 모니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언론 다 털어가지고 과연 어느 언론이 이것을 보도를 했나? 그 귀한 언론은 도대체 어딘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니터를 시작을 했고요. 네.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뭐 한두 군데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은 제가 나갔던
있던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이 사안이 터지자마자 저희가 이제 관련 내용을 나름 한 30분 정도 다뤘었거든요. KBS. 그런데 그건 말고는 통 없네요. 그죠? 별로 이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짚어봅시다. 네. 저희가 모니터 기간은 그 박수한 문자가 처음으로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1월 28일부터 네. 3월 12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때까지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종합일간지, 뭐 경제지, 인터넷 언론, 방송 종편 뉴스, 그다음에 종편 시사 대담 프로그램까지 싹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은데. 어마어마한. 이거 어떻게 다 확인해요? 근데 사실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건 찾기가 쉬워요. 아, 그래요? 왜냐면 검색을 해서 검색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보도한 것들만 일단 추려내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역검사를 해가지고 안 했으면 이제 안 한 걸로 했는데요. 그래도. 네, 그래도 하나하나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종합일간지부터 전국 단위 종합일간지 10군데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다 경향, 국민, 동아, 문화,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이렇게 10개 신문사인데 네. 여기서 보도를 한 신문사는 어디였을까요? 보도한 약간 거? 동준 씨 스타일인데 이거. 그러면 한겨레 경향. 그렇죠. 한겨레 경향. 네. 인터넷랑 지면 포함해서 한겨레가 2건이고 경향과 동아가 1건씩 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저희가 이제 박수환이 들어간, 그러니까 박수환이란 사람이 언급된 기사를 체킹했거든요. 네. 왜 어쨌든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걸 한 줄이라도 실었으면 어쨌든 보도한 거라고 봐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 동아일보 한 건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다른 뉴스에서 잠깐 언급된 거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방정호 TV조선 대표를 고발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조선일보에 이런 일이 있었다, 박수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언급한 거에 불과했고, 그다음에 한겨레 한 건과 경향 한 건도 이거 외부 칼럼이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한겨레는 기사나 네, 뭐 기사가 아니라 외부 필칭 칼럼. 그래서 경향은 그 미디어 세상 뭐 특종의 연대라서 그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님, 저희 정책위원장님께서 네. 쓰신 칼럼에서 이거 너무 문제다라고 지적했고, 한겨레는 장부승 간사이 외국어대 교수님께서 네. 또 한 번 비판했던 게 칼럼을 실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진짜 이 종합일간지 10개 중에서 유일하게 이 그 박수환 문자를 주제로 기사를 쓴 건 한겨레 온라인 기사 하나였어요. 이게 지면에 실리지 않았거든요, 이게 또. 지면에는 없고. 한겨레가 1월 30일자에 뉴스타파 조선일보 간부들 기사 거래 정황 문자 메시지 폭로 현소은 기자님이 쓴 건데 네. 이거 하나였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다른 거 이거 하나. 근데 그게 지면 보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온라인에 하나 톡 쏘고 만 거예요. 온라인에만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 언론사 거죠. 전체가 안 한 거죠. 이걸 그냥 눈 감았다는 소리네. 눈 감고 못 본 척 한 거죠. 종합일간지인데. 야, 이건 좀 충격이다. 자, 그쵸? 그 다음부터는 더 쉬워요. 경제지들 다 안 했겠지 뭐 다. 매경, 서경, 뭐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다 0건이에요. 그다음에 방송 종합 뉴스부터 볼게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저녁 종합 뉴스만 기준으로 봤어요. 네. KBS, MBC, OBS, JTBC, TV조선, 채널A, MBN, OBS, YTN, 연합뉴스 TV 다 안 했어요. 할 말이 없죠, 사실. 아니, 네. 진짜 뉴스만 보신 분들은 몰라요. 박수환 문자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는 걸로 생각되겠네요. 그렇죠. 심지어 이제 어쨌든 JTBC마저도 이렇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 JTBC가 다 거래하는 거지. 이래서 거래. 공범자라는 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를 한 번도 안 하다니. 다 허물을 감싸주는 거잖아요. 뭐 그래 뭐래 그렇구나. 와. 근데 사실 이거 물고 이렇게 막 후속 보도하고 이런 건 좀 핫하면 많이 하잖아요. 언론에서도. 그런데도 이렇게. 야, 이건 너무 신문을 심하다. 썼습니다. 무섭다. 네. 근데 저는 재밌는 게 동아일보가 왜 보도했을까요? 한 줄을 왜 방정호 언급했을까? TV조선 대표를 우리가 고소했다. 사실 이거 민생경제연구소가 고소했다는데 민생경제연구소가 한 게 아니고 같이 한 겁니다. 민원연 등등 지금 저희도 같이 고소했습니다. 방정호 TV조선 대표. 근데 이 고발했다는 걸 동아일보는 왜 했을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호기심이 생깁니다. 원래 이 마음은 뭘까? 경쟁자는 자기들끼리는 또 경쟁자인가 보지? 공범자면서도 경쟁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경쟁자. 굳이 이 얘기를 하면서 박수환 문자까지 박수환이라는 것까지 언급했다는 게 상당히 웃기잖아요. 거기 또 조선일보랑 또 네, 그게 그러니까 있으니까. 아무튼 동아일보 웃깁니다. 네. 좀 신기하네.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보면 이제 저희가 종편 시사 프로그램까지 다 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종편 4사 채널 A, TV조선, MBN, JTBC에서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 운영하거든요. 아시죠? 네. 하루 종일 하잖아요. 하루 종일 뭐 우리 사회에 있는 이슈들을 다 해요. 그래서 하루에
1000분 이상 합니다, 진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근데 단 한 번도 박수환 문자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진짜. 도대체 그 긴 시간 동안 뭘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도대체? 쓸모없는 얘기들만 하는 건가? 그래서 그랬었던 거고. 그나마 KBS랑 MBC는 네. 좀 보도를 했어요. 아까 전에 좀 이따가 짚어보겠지만 우리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도 나오고 뭐 오늘 밤 김재동에서도 했고 했습니다. 네. KBS가 MBC는 뭘 했죠? MBC는 그 약간의 그 시사 프로그램, 그러니까 뉴스 외전이라는 네네. 프로그램에서 한 20분 정도 대담을 나눴어요. 요거 하나요. 근데 어쨌든 저녁 종합 뉴스엔 나오진 않았고. 네. 그랬군요. 그래도 하기는 한 데가 KBS, MBC. 그러네요. 그렇죠. 뭐 조금이라도. 네. 조금이라도. 적긴 하지만 다른 애들이 아예 안 했으니까 그러게요. 요거 하나 프로그램 넣어준 것만으로도 눈에 띄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기자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네. 그 일반 패널들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게 또 그 기사는 그러네. 아니라고 봐야죠. 그죠? 시사 대담이었던 거고. 갑자기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그냥 이게 사실 지금 다잖아요. 모니터 그쵸. 결과에. 없어.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물론 뉴스타파 직접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 너무 접한 게 없다 보니까 박수환 문자 뭔데 그거 보도 좀 안 하면 어때서 이렇게 그렇죠. 니네 난리야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박수환 문자를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제발 보시라고 뉴스타파 네. 보시고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저널리즘 토크쇼 저희 녹음할 때도 한 두세 번 거듭 얘기를 했거든요. 제발 많이 보시고 공감하고 퍼날라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이슈가 전달이 되지 아마 100% 묻힐 것이다라고 그때도 말을 했는데 근데 정말 제 말처럼 묻혀버렸잖아요. 언론이 예, 이거는 철저하게 침묵하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이 방송에서나 다루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날 이제 최욱 씨가 그랬거든요. 장충기 문자는 그래도 삼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이라도 가졌는데 박수환은 일단은 존재감이 일단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게 맨날 그러는데 뭐 걔네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뉴스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니까 약간 일상 다반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럼 이 그렇지 일이. 놈들 이런 네네.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렇게 많이 히트를 못 치고 있다 이 사안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히트를 못 칠 걸 뉴스타파는 왜 그렇게 열심히 8건이나 만들어서 방송을 했나? 사실 뉴스타파는 굉장히 우직하게 이걸 기록해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안을 계속 앞으로도 끌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8편을 간단하게라도 좀 아주 길진 않지만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박수환이라는 사람은 네. 그 홍보대 행사 네. 사장인 거죠. 뉴스컴. 뭐 네, 이런 뉴스컴이라는 홍보대 행사의 사장인데 이 사람이 언론계 재계를 두루두루두루 발이 넓게 알면서 그 사람들의 그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이렇게 홍보해주는 그런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홍보를 한다 하면은 광고를 만들어서 팔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광고를 해준 게 아니고 이제 기사를 거래해 준 거죠, 주로. 그리고 그 기사를 거래해 주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중간다리 역할. 별별 지저분한 그 심부름도 하고 뭔가 진짜 이상한 뇌물도 왔다 갔다 네네. 하고 뭐 인사청탁도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되게 충격적인 거는 어떤 건건으로 선물을 주는 게 아니고 이걸 좀 해줘 하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늘상 관리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늘상 자기 상시적으로. 자잘하게. 뇌물을 먹을 만한 사람을 골라서 뇌물을 계속 먹이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다가 정말 뭔가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요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왔던 사람으로 지금 밝혀졌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은 지금 왜 이 문자가 밝혀졌냐면 이 사람 2016년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태 때 정관계 인맥을 활용해서 경영진 비리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고요. 당시에 대우조선해양과 송희영 당시 그 조선일보 주필과의 유착 관계가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뉴스타파가 이 둘 사이를 잇는 매개체가 박수환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지목해서 보도를 한 거예요. 뉴스타파가 입수한 이 문자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박수환과 여러 사람들이 주고받은 문자 29,534건. 많다. 이에요. 그 중에서 그걸 다 분석해서 그 중에 이제 언론인과 관련된
관련된 문자만을 분석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어떤 이런 카르텔을 밝혀냈습니다. 네. 보도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알려주세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네. 뉴스탑에서 보도했던 것 중에. 그래서 1편에서 나온 건데 그 한국경제 이하경 논설실장이 한국 GM 부사장에게 이제 자신의 자녀 채용 청탁을 부탁했던 게 나와요. 네. 자녀 채용 정탁. 네네. 근데 여기서 인턴이죠. 인턴이죠. 네.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선채용 후면접이라는 아주 쌈박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데 GM 부사장이 이제 박수환 씨에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박수환 대표가 한국 GM 황진아 부사장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부사장님, 한국경제 이하경 편집국장님 딸 인턴 가능하셔요? 황 부사장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장님, 인턴 관련 저희 쪽에서 직접 본인과 연락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썸머 인턴들이 시작이라 같은 날 시작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서둘러 진행하려 합니다. 문자에는 선채용 후 면접이란 믿기 힘든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전화 통화했고요. 인사부 통해 정식 인턴으로 채용하게 되어 동기 인턴들과의 교류도 있을 거예요. 형식적인 면접이 간단히 있을 예정이고 모든 절차는 선채용 후 면접으로 하기로 했답니다. 딸의 인턴 채용이 확정되자 이번엔 이하경 실장이 박수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열렬 감사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장님, 월요일부터 GM으로 출근합니다. 열렬 감사드립니다. 북구 쑥스. 그리고 딸의 첫 출근 날 이하경 실장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문자를 박수환에게 보냅니다.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뜻 깊이 새기겠습니다. 박 사장님 뉴스컴 화이팅. 여기서 부끄럽다는 게 그 부끄러움이길 전 바랍니다. 내 딸을 이렇게 뒤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부끄러워하는 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북구쓱쓱 이렇게 이모티콘까지 해서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뭐 이외에도 뭐 이제 그 박수환 씨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제 에르메스 스카프를 선물해 주기도 하고 외국 비행기 티켓도 사다 주기도 하고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 등을 운영하는 국내 1위 식품 회사인 SPC그룹이 송이달 조선일보 선임 기자와 딸의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 미국 여행 일정과 비행기 편명을 박수환 대표에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송 기자와 딸의 미국 왕복 항공권 티켓팅을 부탁하는 문자로 추정됩니다. 왜 SPC그룹은 박수환 대표에게 송 기자 부녀의 비행기 티켓 구매를 부탁한 것일까? 이 문자들이 오가기 2달 전인 2015년 4월 조선일보에는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를 홍보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강경희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은 박수환에게 에르메스 스카프를 전달받았습니다. 부장님, 로비에 맡겨두었습니다. 혹시 색상이나 사이즈 바꾸시려면 신세계 본점 에르메스에 2주일 내에 교환 가능합니다. 문자를 받은 직후 강 부장은 감사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사이에 뭔 이런 거한 선물을 하여튼 박 사장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이렇게 뭐 선물 주고 받으면서 호영호재하면서 서로 이렇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그 SPC 파리바게뜨 관련 기사 하나에 그거 보내면서 뭐 1억짜리랍니다. 물음표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것조차도 그 로비를 하지 않았으면은 조선일보가 안 실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돈을 줘도 보도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게 워낙 많아가지고 뭐 굳이 그렇게 뭐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어줬다? 내가 조선일보가 뭐 이렇게 오히려 거만하게 이제 실어주는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동아일보 사주와 박수환의 관계를 폭로한 사례도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약을 기업 홍보대행사 대표 박수환과 동아일보 사장 김재호, 이 두 사람이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TV 가격을 정산하고 보름 뒤 두 사람은 다시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박수환입니다. 동아제약 강정석 사장께 사장님실로 직접 보내드리라고 했습니다. 친전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요. 헉, 이거 민망한데요.
동아제약이 다른 사람은 열어보지 못하게 특별히 김재호 사장에게 뭔가를 보냈다는 내용. 김재호 사장은 박 대표에게 감사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 사장이 보내주셨는데 무지 많이 보내셨네요. 주변에 쫙 뿌려야겠습니다. 박 사장님 혹시 필요하세요? 주변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남정네들한테 선물하시와요. 한국 남자 40대부터 도움 필요한 사람 많거든요. 또 필요하심 말씀하시와요. 그냥 대놓고 말하면은 비아그라의 복제약 네.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그 약을 이제 왕창 갖다 드리는 그런 황당한 일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먹이는 거죠. 다양한 걸 먹이는 거지. 선물을 에르메스 비행기표, 약 짬 날 때마다 어떻게든 다양한 방식으로 골프 뭐든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거지.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구해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박수환의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5편의 네이버 여론조작가 CJ 회장 구명에서는 고객사를 이제 위한답시고 박수환 대표가 네이버 검색 기능을 조작하려고 한 시도나 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명 활동의 일환으로 자필 편지를 첨삭한 이제 CJ 회장이 쓴 편지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첨삭해주는 그런 일도 했고요.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문자를 보내서 정치 자문을 해준 사실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우병우의 이 전 수석은 뭐 나는 그 사람 잘 모른다 이렇게 딱 잡아떼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박수환이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하면서 그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했던가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한마디로 홍보 대행사계의 김앤장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홍보 대행사도 이런 일을 다 해요. 다 하는데 이렇게 유능한 사람은 없었다. 박수환처럼 그런 홍보 대행사계 장충기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좀 고발을 했는데 지금 다른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보도를 안 하는 이유는 계속 앞만 생각해봐도 자신들도 이게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고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도 좀 기사 거래 하는데 아이 찜찜 뭐 선물 다 받았는데 나도 에르메스 사실 받았는데 뭐 이런 분들이 결론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는 언론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방송이 지금 나왔나요? 이 뉴스타파에서 우리 이제 간담회 할 때 그 또 여쭤봐도 될 것 같은 저희가 이게 저기 좋은 보도 선정됐거든요. 근데 여쭤봐도 되겠지만은 생각보다 박수환의 그거를 거절한 기자들이 많대요. 그 문자를 그거는 보도를 아직 안 했는데 그걸 보면서 나름 감동했다는 거예요. 이 기자들이 그 뉴스타파 기자들이 이걸 쫙 정리를 하면서 울컥했대요. 그래도 이렇게 명백하게 거절하고 왜 이런 거 보내냐라고 한다거나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 기자들이 제법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박수환 문자 거절 리스트 한번 공개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공개해서 좀 자랑스럽게 그래서 인터뷰도 어느 좀 매체가 하고. 좀 많았는지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기자 간담회 때. 그리고 이제 잘한 매체를 저희가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와중에 잘한 데가 있어요? 그 와중에 가장 열심히 한 매체가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침묵에 동조했지만 모든 언론사가 침묵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기간 1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가장 열심히 한 건 이제 미디어 오늘이었거든요. 이날 이 미디어 오늘 19건의 기사를 내놨어요. 그나마 그래도 그 뉴스타파를 받아서 정리한 기사도 쓰고 나름의 후속 취재를 통해서 오늘도 그건 역시 이 연장선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부 단체까지 해서 돈을 받았다는 것도 3월 6일 날에 그 미디어 오늘 강성원 기자가 조선일보 기부 단체까지 돈 받고 기사 팔았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국내 사회복지 모금기관까지 협찬을 받고 지면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고 뭐 2월 21일 날에는 자녀 인사청탁 의혹 한국경제 논설이 고대 언론인상이라는 기사에서 아까 나왔던 그 이하경 논설실장이 고대에서 뭐 상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걸 지적하는 기사도 내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계속 쭉쭉. 그렇죠. 근데 이걸 한 게 미디어 오늘밖에 없었다 사실상. 네.
네, 아무튼 미디어오늘은 뭐 당연히 미디어오늘과 미디어스는 매체 비평 전문지예요 원래. 그러니까 사실은 미디어지니까 이건 당연히 다뤄야지 되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도 뭐 오마이뉴스 4건, 고발뉴스 5건 전부 다 그냥 매체 비평 조금씩 하는 곳에서만 지금 다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무튼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좀 보도를 이거 그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참 걱정되는 게 모든 미디어가 이렇게 기사 거래하고 이렇게 푼돈 가지고 자꾸 자기들이 이렇게 연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신뢰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다 찌라시로 진짜 다 이미 지라시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돼버릴 수 있어가지고 정말 위기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잔소리 안 해도 스스로 오히려 우리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자, 창피하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위기감을 느껴야죠. 네. 부모가 되면 뒤를 보게 된다. 내 인생의 전부가 있으니까. 가족이 살아갈 사회가 언론으로 인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가족 첫 번째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미련 곰탱님께서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늦게 올라와서 방송을 아예 뒤엎은 줄 알았네요. 네, 어제 방송이 좀 늦었나 보네요. 저번에 그랬어요? 네. 어제 늦었습니다. 저번에도 MBN 때문에 순수한 임동준 활동가님 방송이 뒤엎어지고 제리 엄재희 활동가님의 짧은 방송으로 대체되었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다행이었어요. 저는 텔레그램으로 논평이 오길래 설마 싶었는데 김세옥 팀장님이 오셔서 반가웠는데 한편으론 김세옥 팀장님이 방송 출연하는 날은 민원연이 분노 가득한 논평이 나온 날이더군요. 그렇죠. 저도 채널A 뉴스 보곤 헐 했었지요. 한편 MBN은 차명진을 출연 정지시키지 않으면 같은 부류라고 인정하는 꼴인데도 왜 출연 정지를 시키지 않는 건지요. 에이 설마 차명진이 공짜 출연이라서 제작비 아낄 수 있다라는 논리는 아닐 거고요. 분명히 출연료를 지급할 텐데요. MBN에 항의 전화 해볼까요? 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PS 저는 2016년 시사자키에서 처장님을 뵙고 들어온 특이한 타입이라 다른 분들과 달리 저는 이 멘트를 남깁니다. 이런 거 하지 마요. 처장님이 최고입니다. 배십니다. 자, TNO님 요즘 많이 피곤해서 매일매일 딱딱 시간 맞춰 듣진 못하고 있습니다. 낮에 민원연 페북에 올라온 정준영 건의 민원연의 입장 보고서를 보고 오늘 쎄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가 온다. 세상에. 정준영 건은 기사를 보나마나 방송사들, 인터넷 매체들 건수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카톡방에 있던 다른 가해자가 누구인가를 궁금해하고 취재를 해야지. 왜 그놈이 희롱한 피해자들 그리고 상관없는 여성들을 언론 소비자들이 왜 알아야 하나요? 이 정도 되면 그냥 언론의 문화이고 이게 그들만의 보도 ABC가 아닌가. 지들은 뿌듯해하는 것 아닌가. 너무 보도가 많아서 이쯤 되면 윗선에서 도배를 지시한 것 같고 버닝썬이 승리, 정준영 선에서 끝날 것 같은 느낌마저 드네요. 아무튼 옥 팀장님이 나오셔서 너무 반갑고 좋지만 나오실 때라면 분명 언론이 사고를 치는 때라서 마냥 좋지만은 않아야 되는데 좋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참. 네. 미련곰탱님 하나 더 올리셨는데요. 이건 잘하신 행동입니다. 자, 하도 인원이 안 늘어나는 것 같아서 알릴레오 댓글을 홍보했다라고 했어요. 저희 지금 국민청원 있잖아요. 이것 좀 제발 많이 좀 홍보 좀 진짜 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12,000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늘 외부 회의에 가서 좀 공유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네, 난변변하님께서 차명진은 완전 쓰레 X. 팟빵에서 눅스 공장 다운받을 때마다 차명진 나온 부분은 데이터가 너무 아까워요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고이양이 아빠님께서 BW 지적이 옳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묘하고 아름답게 질펀한 하이 퀄리티 헤엄질만 하는 덕 아기들과 돈권력의 안타까운 찬사를 보냅니다. 누가 이기나 보십시다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핑크 베이지님은 503편 사무처장님 말고 여자팀장님 내용이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볼륨을 높이셔야 됩니다. 조금 이렇게 한 두 끼 안 드신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이런 목소리셔가지고 말이 너무 빠르시고 발음과 억양 때문 쭉 아무튼 매일 들어왔는데 들을 때마다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조심스레 건의드려 봅니다. 근데 이런 미쿡에서 뭐 유학 갔다가 돌아온 것 같은 우리 김세욱 팀장의 발음을 우리 TNO님은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 호불호가 있어요. 제 목소리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주 듣기 싫다고 또 어떤 사람은 잘 전달력이 좋다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다 호불호가 있습니다. 아무튼 응원합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댓글을 좀 봤는데요. 일단은 민원연의 채널도 구독자 수도 더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를 대하고 거르는 법을 많이 배웁니다 하면서 소영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이든황님, 오염된 뉴스를 감시하시는 민원연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TV 채널에서 건너뛰기로 쓰레기를 치우고 보는데 혈압 올라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요. 제가 하나 답변 드리고 싶은 건 있었어요. 백은화님께서 민원연이 민주당 편인가요? 차명진 얘기하다가 우리 쪽은 너무 점잖다고 했는데 언론을 비평하는 곳이 어느 한쪽 편이라며 공정함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응원하는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어제 저도 이 말을 하다가 약간 찌끔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정정하지 않은 건 그분이 진짜 무슨 민주당 사람이거나 이런 분이 아니고요. 그냥 동국대학교 교수세요. 그 말씀하신 분이 차명진이하고 싸웠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우리 쪽은 변명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이렇게 했을 때 진보 진영에서 합리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작은 것을 지적해도 굉장히 빠르게 사퇴하고 그리고 빠르게 사과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점잖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하는 취지였는데 아무튼 말씀하신 취지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 사람, 저는 진짜로 민주당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민주당 편을 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옳은 언론, 정론을 펼치는 언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얘기가 민주당하고 어떤 비슷한 톤의 내용이 나올 때가 좀 많이 있죠.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정의당이나 이런 약간 그러니까 저쪽 말도 안 되는 또 저쪽이라고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편향적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명백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집단이 아니고요. 특정인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도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누군 노빠, 문빠 뭐 이렇게 우리를 얘기하거든요. 문빠 단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것은 정말로 저희 활동가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또 하나 정정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 말은 굳이 내가 댓글을 이야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사실 좀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요. 제가 어제 우리가 다룬 게 정준영 관련된 보도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정준영과 노란한 여성들의 인권 보호에는 예민하게 목소리를 내는데 페미들은 왜 장자연에 대해서 그렇게 무디고 무감하냐라는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길게 써주셨는데. 뭐 김원경, 김총수 너무 신뢰하지 마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장자연 사건은 여성단체가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내 엄청나게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도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 기자회견 막 엄청 추운 날 가가지고 막 했거든요. 그것도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 단체가 한 것도 아니고 여성단체에서 다 판 깔아서 와서 발언해라 하면 제가 나가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민원연도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판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서 그런데요. 페미니스트들이 장자연에 무감하다? 이거는 완전 가짜 뉴스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특히 여성단체들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건 있어요. 오늘도 저하고 박서군 대표님, 전 대표님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 처음 터졌을 때요. 처음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기자회견도 여성단체에서 주최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때 이제 조선일보랑 관련된 일이니까 저희도 나가서 기자회견에 참석했는데 조선일보가 여성단체는 고소를 안 하고 민원연만 그러니까 고발을 한 거예요. 우리가 뭐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뭐 업무방해 이런 식으로. 근데 여성단체는 고소를 안 했어요. 그건 뭘까요? 여성계라는 어떤 그 건드리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단체들, 민원연, 뭐 그때는 우린 지금보다 더 이제 힘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여성단체가 뭔가 장자연 사건으로 크게 고초를 안 겪고 있다라고 열심히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어떻게 보면 조선일보가 여성계를 자꾸 회피하면서 고소도 안 하고
이렇게 살살살살 지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가짜 뉴스를 들으시면 그런가? 여성단체가 아무것도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왔고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싸워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런 가짜뉴스를 들으시면 이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떻게 모든 사람을 우리는 김어준을 100% 신뢰합니까? 저는 그런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맞아요. 100% 신뢰하는 태도는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그러니까 항상 합리적으로 내가 내 이성을 갖고 항상 좀 의심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찾아보고 저 말은 김어준 씨가 하는 말이 다 옳다거나 김어준 씨가 하는 것이 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그때 계속 잔소리하고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송을 들으면서. 그래서 저는 저희에 대해서도 어떤 것을 지적하시면 나도 그거에 좀 귀 기울이고 서로 그걸 소통하면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송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서 고맙고요. 또 이렇게 가끔가다 잔소리도 해주시고 이건 좀 불안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애정을 갖고 응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아홉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